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굉장히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중요한 이야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기록 소식들과 함께 그 내용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기사 내용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요즘 상황이고, 특히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다시피 기부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이 기부 소식에 대해서 정말 대서특필된 뉴스 기사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연예인들의 이 기부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편에 속했던 임영웅님의 수재민들을 위한 기부가 이 연예가까지 강타를 하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주요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2억 기부에 대한 이야기가 행복한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임영웅님의 2억 원 기부에 대해 아주 그냥 특집 보도를 했어요. 대서특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방송 내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억 원 기부가 정말 남다르고 대단하다 라는 이야기를 아주 극찬으로 쏟아내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쭉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말들이 쭉 적혀져 있어요. 넘겨보다 보면은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2억 원을 기부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임영웅이다. 팬들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렇게 임영웅님이 영웅시대의 이름으로 또 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임영웅님의 인성이 빛난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사실 이 기부를 이미 이때까지 꾸준히 해왔다라는 내용이 한 번 더 강조가 됩니다. 임영웅이 이때까지 기부한 누적 성금은 무려 총 12억 원이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번 2억에도 신정훈 대표님과 바로 임영웅님의 뜻깊은 1억 원이 각각 합쳐져서 총 2억 원의 기부가 쏟아졌고, 최근 또 임영웅님이 수억 원의 기부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소식이 더욱더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부에 앞장서고 있는 임영웅이다 라고 이렇게 극찬을 쏟아내고 있죠. 더불어서 쭉 내용을 넘겨보면은 이 뒤에 이제 유재석님과 신민아 배우가 나오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유재석님은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MC고 신민아 씨도 굉장히 유명한 탑급 여배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기부 소식이 먼저 선소개가 되고 난 뒤에 이 이야기가 따라 붙고 있다. 이것만 놓고 봐도 임영웅이란 가수가 얼마나 지금 이 기부 문화권 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영웅시대 분들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기부 영웅시대 분들로 이어져 나갔죠. 쭉 넘겨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영웅시대 분들의 이 네이버 해피빈 기부 총 저금액 보이십니까? 제가 분명히 6억 원대를 설명을 드렸는데 와, 지금 보니까 7억 원이 넘었습니다. 7억 원. 7억 원이 넘은 대기록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분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난 뒤에 이 영향력이 꾸준히 폭발하고 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고 있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집중적인 화력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총 저금액이 7억 원이 넘어섰어요. 7억 원. 이게 말이 7억 원이지 이만큼 영웅시대 분들만의 힘으로 모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자체 단체에서 그 충청도민의 피해 복구를 위한 계좌를 오픈했는데 거기에 모인 금액과 비교해봐도 이 영웅시대 분들의 힘으로만 모인 금액이 엄청난 단위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부 금액을 보고 저금액을 보고서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뿌듯하다, 보람차다, 영웅시대 분들 너무나 눈부시다, 감격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와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은 어떻단 얘기죠? 한 마음, 한 뜻이구나. 이걸 자세히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이제는 임영웅님의 1000만 뷰가 넘긴 영상도 49개가 넘어서서 이제 50개를 눈앞에 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누적 조회수 21억 뷰를 돌파한 임영웅 유튜브의 흥행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가수 임영웅의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21억 회를 넘어섰다. 트로트는 물론이고 전체 장르를 통틀어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는 20일 오후 기준 누적 조회수 약 21억 600만을 기록했다. 이제 또 21억 1000만 뷰를 향해 가고 있죠. 지난 5월 20억 뷰를 돌파한 지 단 2개월 만에 무려 1억 뷰 이상을 더 끌어모았다. 이런 성적은 가수 개인의 유튜브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트로트는 물론 팝, 댄스, 아이돌 등 전체 장르를 통틀어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솔로 가수는 그 전례가 드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못 보는 전설의 웅탁 무대, 내 사람,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한 인기 등등등 이 타이틀이 이렇게 또 옆에 쫙 나열져 있죠. 그러면서 이러한 임영웅님이 등장한 유튜브 채널 영상은 현재까지 676개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신곡과 히트곡의 뮤직비디오 그리고 현재 본인을 있게 해준 TV조선, 뽕송학당 등 방송 영상과 축구와 취미 일상 영상으로 채워져 있다. 근데 글쎄요, 현재 본인을 있게 해준 영상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리로드 영상 같은 걸 강조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기자분이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쓴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각 영상의 인기들도 대단하다. 1000만 뷰 이상을 찍은 영상만 무려 49개다. 조회수 1위 별백 같은 나의 사랑아의 누적 조회수는 무려 6562만 회이고 마지막 49위에 위치해 있는 후 무대 영상마저도 1000만 뷰를 넘은 첫 15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난리 났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 휴식기입니다. 휴식기. 활동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집 앨범 발매 이후 콘서트도 끝이 났고 2집 앨범 발매 준비를 위한 기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도 현재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임영웅님은 명실상부 휴식기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기록의 모습들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여기에서 끝날 리가 없죠? 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소식이기도 합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 자, 바로 폼이라고 하는 한국계 여성 배우, 폼 클레멘트예프라는 여성 배우의 인터뷰가 이제 기사에 났습니다. 이거 소씨가 한번 제대로 전달을 해드렸었죠? 보니까는 아비앙또 영화 속 대사가 스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트로트를 넘어 락발라드, R&B, 재즈, 블루스, 국악 등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슈퍼스타 가수 임영웅의 아비앙또 노래가 영화 미션 임파서블 7에서 언급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방송인이 나는 임영웅님의 아비앙또 노래 무대를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자 잠시 생각하고 있었던 여배우가 내가 영화 대사 중에 아비앙또라고 하는데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 아비앙또 무대도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가 한번 그 당시 때도 강조를 해드렸지만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이런 유명한 해외 탑급 배우들 이름에 만약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요 금방 유명세를 떨치고도 남는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스펙트럼 넓은 무대가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능 방송인이지만 어쨌건 국적은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이 외국인 분이 임영웅님의 아비앙또, 특히 이 흑인 계열의 사람들은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아비앙또가 얼마나 힙합 파워가 막강했으면 심지어 힙합의 본고장은 사실 미국이고
또 미국에서도 흑인 문화란 말이죠. 그런데 동양인인 임영웅님이 멋지게 소화하는 이 무대가 얼마나 힙합스러웠으면 외국인의 마음까지 사로잡았겠나라는 걸 보면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한계는 없구나 라고 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멋진 무대 우리가 오매불망 콘서트로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은 아무래도 빨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에는 임영웅님의 이런 무대를 본다라는 게 사실 어떻습니까?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임영웅님의 지금 무대를 어디에서 가장 볼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10월 달부터 시작되는 연말 시상식 등이 아마 임영웅님의 무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시상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중요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주관해왔던 CJ ENM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CJ ENM 얘기를 좀 먼저 하자면 CJ ENM이 굉장히 지금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2집 앨범으로 복귀하면 사실상 거의 임영웅님이 거의 한 90%의 확률로 함께 하게 될 대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함께한 CJ ENM이 최근 의류 자체를 중국산으로 위장해서 국내에 들여온 것을 직원이 판매를 하다가 이 벌금형을 맞게 된 겁니다. 사실 뭐 CJ ENM이 제대로 확인 안 한 책임도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CJ ENM이 최근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봤던 라이브시티 준공도 아직 다 되지 않았고 완공되려면은 좀 불투명해진 상태인데다가 CJ ENM의 주가도 하락하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CJ ENM이 관리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산하 티빙 SK의 웨이브와 합병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또 합병을 안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CJ ENM이 티빙을 핵심 자산으로 분류를 하면서 SK 웨이브와의 합병 및 매각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쉽게 말해서 티빙은 웨이브와 합병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두 회사 자체가 CJ ENM의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CJ ENM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의류 판매에서도 벌금형을 맞고 주가가 하락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도 휘청이는 가운데에 CJ ENM의 티빙마저도 웨이브와의 합병으로 그래도 좀 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라고 했는데 이마저도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CJ ENM이 굉장히 걱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CGV에 긴급 수혈 ENM 구원투수를 투입했다. K 컨텐츠의 리더 CJ의 숙명.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CJ ENM 중에서도 CGV에 이 긴급 수혈을 하기 위해서 구원투수로서 투입이 됐다. CGV 살리기에 돌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은 너무 어려운 얘기는 빼고요. 1조 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서 CGV를 살리겠다. 근데 이게 사실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판매하고 빚을 내고 이러한 방법으로 CGV에 1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CJ ENM의 미래가 뭐 물론 대기업이라 갑자기 부도나고 이럴 일은 절대 없지만 많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임영웅님이 2집 앨범으로 복귀하기에는 CJ ENM이 지금 많이 힘든 상태다.
차라리 CJ ENM이 어느 정도 자생하고 난 뒤에 임영웅님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딱 2집 앨범으로 콘서트를 할 때 임영웅님의 파워로 CJ ENM도 다시 한번 날개를 달게 될 것이고, 그때 콘서트를 하는 것이 혹시 모를 우리 아티스트의 알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기 적절한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올해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노래 무대가 콘서트보다는 아무래도 연말 시상식으로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상식이 좀 난리가 났어요. 가요 대축제, KBS죠. KBS의 가요 대축제부터 바로 마마, 엠넷, CJ ENM의 마마죠. 이 지금 마마까지도 굉장히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두 시상식 모두 임영웅님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마마어워즈 같은 경우는 이미 임영웅님이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90%의 확률로 무대를 서게 될 확률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요 대축제나 이 마마나 일본에서 개최한다라는 거에 대해 국민에게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는 왜 가요 대축제를 일본에서 하나? 그래서 가요 대축제 일본 개최 반대 청원까지 올라왔고요.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KBS는 일본만이 아니라 멕시코 등 뮤직뱅크 월드 투어를 계획 중이다. 일본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봐 주지 말라 했지만 그래도 철회하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마 어워즈도 똑같아요. 마마 어워즈도 이미 지난해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마마를 개최해서 임영웅님 일본 현지인들에게 극찬을 받았던 걸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왜 마마를 자꾸 한국에서 열지 않고 일본에서 하고 해외에서 하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상은 돈 때문이었어요. 해외에서 시상식을 개최해야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의 경우 입장권의 가격이 1인당 2만원으로 제한되지만 해외에서는 10배로 시작해서 몇십 배나 되는 티켓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실제로 작년 마마 어워즈 때 일본에서 열렸을 때 지정석은요 2일권의 티켓 가격을 4만엔, 약 36만원에 판매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엔화를 벌어들일 수 있지 않냐, 일본에서 그냥 해라, 그게 오히려 외화벌이에 도움이 된다. 아니다, 왜 일본에서 하냐, 한국에서 해야 된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갈리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막 이렇게 비난을 해요. KBS 같은 경우는 가요 대축제가 아니라 가요 다이슈크 사이라고 해라. 이 방해 감정이 들끓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런 상황 속에 임영웅님이 마마 어워즈에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쪼록 주최사에서 이러한 여론을 잘 잠재워야지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이 시상식에 등장하는 가수들에게도 괜한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기를. 괜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일본에서 열리는 무대에서 저렇게 노래 부르고 무대 갖는 거 애국심이 없는 거 아니냐. 사실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바라봐야 될 문제인가, 너무 민감하게 보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니까요. 그리고 저런 것을 주최사에서 잘 잠재우지 못한 채 시상식이 열리게 된다면 그 화살은 괜한 가수들에게 맹비난으로 쏟아질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참석하게 될 시상식에서 저러한 비난이 잘 마무리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바입니다. 이를 또 제가 찾아올 수가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제보를 받고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도 하나씩 같이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선한 영향력이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모두를 놀라게 한 근황, 수의 이웃돕기 기부. 자,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시작으로 해서, 물론 최초의 시작은 아니지만 그 엄청난 영향력이 수혜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엄청나게 폭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와 이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타들의 통큰 기부와 성금이요,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조금 이따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지금 모금 현황도 어마무시한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와 이의 선한 영향력은요, 끊임없이 번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수혜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자, 지금 이 가운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열렬한 응원 파워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뉴진스, 엑소 28주차 서클 차트 정상에 올랐다. 임영웅 둘째 주 다운로드 1위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뉴진스와 엑소, 임영웅 등 서로 다른 세대와 색감의 K-팝 대세가 음악 대중의 한여름 플레이리스트 핵심으로 떠올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컨텐츠협회 측에서는 공식 채널을 통하여 28주차 가온 차트 집계 결과를 공개하게 된 것이죠. 자, 부문별로 공개된 차트에 따라 보면 28주차 가온 차트의 1위 주인공은 바로 뉴진스와 엑소 그리고 임영웅이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뉴진스는 뜨겁다 못해 이 블랙핑크의 아성을 뛰어넘기 직전입니다. 뭐 한간에선 뛰어넘었다라는 말도 나와요. 그 정도로 막강한 걸그룹. 엑소 역시 방탄소년단과 직접 경쟁을 하는 SM의 대표 아이돌 그룹으로서 굉장한 전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 님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대단한 위상입니까? 이 중에서도 임영웅 님은 어떤 부분으로 1위에 올라섰느냐? 바로 2주 연속 다운로드 차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6월 월간 1위에 이어서 롱런 인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6월 한 달 내내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한 것만이 아니라 7월 둘째 주까지도 지금 다운로드 부문 1등을 차지하고 있다. 그의 바람을 담아 만든 두 번째 자작곡이라는 화제성과 매력도가 팬심을 거듭 자극하는 동시에 정말 대중적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제작곡 모래알갱이의 음원 파워가 이렇게 쟁쟁한 아이돌 그룹들과 함께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여 탑3 안에 들어가고 있다. 너무 대단하죠? 자, 이런 영웅시대분들의 활약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더블 싱글 앨범이었던 폴라로이드의 뮤직비디오 역시 17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조회수 기록 돌파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11월 14일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공개된 이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는요, 7월 19일 조회수 1700만 뷰를 돌파하게 됩니다. 와, 대박이죠? 물론 발매된 지 이제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이니까 이제 7월 중순이니 아무래도 1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8, 9개월 정도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700만 조회수입니다. 1년을 채울 올 연말쯤이면 이거 2000만 조회수는 당연하고요. 3000만 조회수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조회수가 계속하여 꾸준히 오르게 되는 건 앞에 말씀드렸던 저런 차트 부분에서도 서클 차트의 연구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화력은요, 활약 말고 화력,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는 화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회수가 폭등한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멜론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임영웅 멜론 누적 스트리밍 78억 회를 돌파했다. 다이아 클럽을 향해 빛나는 질주를 해나가고 있다. 뭐 아시다시피 100억 스트리밍을 돌파하면 이 방탄소년단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다이아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골드 클럽을 이미 넘어서서 이제 곧 있으면 80억 뷰를 돌파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자, 80억 뷰를 돌파하게 되면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디어 100억 뷰를 돌파하여 방탄소년단만이 유일하게 존재했던 다이아 클럽의 이름을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는, 물론 이것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수많은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의 정말 열렬한 팬 활동이 아니었다면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고 있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과 파워가 얼마나 눈부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임영웅님을 응원하신다면 무조건 음원 차트, 이 멜론, 최소 멜론은 무조건 가입을 하셔서 스밍을 해 주셔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티스트에게 도움이 되어서 많은 시상식과 많은 음원 차트, 나아가서 음악 방송에서조차 순위를 기록하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밍 활동이 사실 난 잘 몰라, 어려워, 귀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귀찮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팬이라면 꼭 이것을 해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각종 시상식에서 쾌거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 가운데 이런 독특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Y2K다. 장르를 바꾸고 돌아온 오디션 프로그램.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노래 스타일, 바로 Y2K 스타일의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이 프로그램은 MBN에서 진행을 하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심지어 두 개예요. 쇼킹 나이트와 오빠 시대. 사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쇼킹 나이트도 그렇고 이 오빠 시대도 그렇고 똑같은 방송인데 일단 쇼킹 나이트가 먼저 방송되고 나서 오빠 시대가 방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MBN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트롯을 애정하는 4060 세대에서 젊은 층까지 시청자층 확장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 Y2K 트렌드 열풍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옛 감성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향수를 자극하여 공감을 이끌어내고 MZ세대에게는 8090의 감성을 새롭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유행은 돌고 돈다. 그래서 음악 장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자 한다. 중요한 건 이 오빠 시대가 됐건 쇼킹 나이트가 됐건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 거론이 된다 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탄생하기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볼 땐 상당히 어렵지 않나. 물론 제가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세워왔던 이 기록들을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왜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트롯이라는 장르에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단 1년 만에 압도적인 1등을 기록했고 그 누구도 그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트롯 가수에서 안주한 것이 아니라 장르의 다변화를 만들어서 트롯 장르일 때도 휩쓸었던 시상식에서 새롭게 부른 다시 만날 수 있을까와 같은 발라드 곡으로도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초유의 기록을 세워냈습니다. 그리고 나선 런던보이라는 메탈곡의 자작곡을 만들면서 이제는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그 이후에 발매한 두 번째 자작곡 모래알갱이로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LA에서 그것도 돌비 시어터라는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곳에서 해외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고요. 아이돌도 이길 수 없고 아이돌의 조상님이 와도 이길 수 없는 가수가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이다. 이미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만약 임영웅님이 트롯이라는 장르에만 안주해 있었다면 분명히 이런 새로운 장르의 오디션이 나왔을 때 위협이 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음악이라는 것의 파워는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임영웅님이 이렇게 장르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나자 다른 트롯 가수들도 장르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르의 다변화를 얼마나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호응을 받고 다른 가수들에게도 극찬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아티스트 임영웅님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수가 현 시점에서는 없지 않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 장르의 다변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아무나 이렇게 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의 이 야성을 과연 이런 프로그램의 장르의 변화로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작에 트롯 오디션이 나오기 이전에 한참 있었던 그 많았던 뭐 힙합, 발라드, 댄스, 뭐 나중에는 댄서들이 나오는 오디션 프로그램도 시리즈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크게 흥행을 못했던 것을 보면 글쎄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장담을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제보를 제가 받게 됐어요. 자, 어떤 거냐? 자, 마이 리틀 히어로에 등장했던 임영웅님의 영상통화의 장면을 보고 또 깜짝 놀랄 제보를 해주신 소천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거를 보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조사를 좀 해본 결과 상당한 신빙성이 존재하고 있다. 자, 어떤 신빙성이길래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지 제가 바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우리에게 사실 본의 아니게 스포일러를 했던 부분이 있었죠. 임영웅님이 자신의 아파트 옷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등장을 했고 차후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뭐 그 모습이 보였지만 결국 기사화가 되면서 51억 원의 엄청난 고가의 아파트를 현찰 매수했다라는 기사가 우리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건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분명히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마이 리틀 히어로에 나왔던 바로 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한 1개월 전쯤 6월 19일 날 정확하게 올렸던 영상에 나온 장면인데요.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어머님이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영상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이 마무리가 되는 장면 중에 보면은 이 어머님의 뒤에 있는 휴파와 이 배경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들을 보면서 임영웅님의 어머님에게 아파트를 선물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밑도 끝도 없어서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나라고 했는데 마이 리틀 히어로에 그런 장면도 나온다라고 해서 제가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어머님이 나왔던 장면은 오징어찌개를 만들 때와 바로 이 영상통화할 때 뿐이거든요. 근데 소름 돋게도 정말 영상통화할 때 이 뒤에 보이는 소파와 이 쿠션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과거 뽕입니다. 물론 완전 똑같은 소파인지는 제가 뭐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결정적으로 최근에 구입했던 이 메세나폴리스 있지 않습니까? 집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세나폴리스에서 임영웅님이 어머님과 할머님과 함께 사려는 거 아니냐, 차후에 사려는 거 아니냐, 뭐 다양한 예측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랄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뭐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글이 뭐냐면 바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의 글입니다. 물론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찾은 글입니다. 이게 무슨 글이냐면 제가 아파트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경기도에 위치한 임영웅님이 구입한 아파트 값이 30-40% 정도 하락하게 됐다. 근데 이게 폭락돼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임영웅 씨 아파트만 그러겠는가? 전국 아파트 가격이 다 마찬가지일 거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국 아파트의 가격이 고점이었을 때 대비 30-40% 정도 조정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집값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이나 걱정해야 한다. 공연, 광고, 음반 수익만 무려 500억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 능력자인 사람을 우리가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 아파트 가격이 시세가 원래 한 4억 정도 했는데 지금 한 3억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임영웅님은 최근에 메시나폴리스를
51억이나 현찰을 주고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경기도의 아파트를 매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이 아파트는 수년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임영웅님이 이미 이 경기도 쪽에 어머님과 할머님을 위해서 작년 또는 재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미 제공을 해드렸다. 그 아파트가 바로 여기 뒤에 나온 아파트였다. 그래서 그 아파트 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부동산 매니아들을 통해서 하락을 하니까 이 의문점에 대한 글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메트로폴리스도 애시당초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서 알게 됐지 않습니까? 아마 이 경기도에 위치한 아파트도 이 부동산 매니아들 사이에서는요, 요번에 연예인이 어디 아파트를 구입했더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게 개인 신상 정보를 털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파트를 연예인이 구입했다라는 소문만 나도 그 아파트의 시세에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매니아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누가 그걸 구입했다라는 소문이 중개사라던가 동네의 소문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엄청 번집니다. 이미 이 내용이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번졌었는데 이게 최근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슈가 돼서 글을 작성한 것 같아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경기도에 위치한 임영웅님이 지금 있는 곳과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데 임영웅님의 경기도 고향인 포천과는 굉장히 가까운 편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이미 몇 년 전에 구입을 했다. 그리고 어머님과 외할머니 분은 아시다시피 경기도 포천 지역에 수년도 아니죠.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마 거주를 하실 수 있도록 아파트를 선물한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이라면 차후에 또 기사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엄청난 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의 여파가 쏟아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